혹시 요즘 이런 증상들 겪고 계신가요? 방금 하려던 말이 깜빡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아무리 찾아도 기억이 안 나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은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다 결국 쓰러지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그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 사실은 우리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뇌 속의 미세한 혈관들이 하나둘씩 막히기 시작했다는 무서운 신호인 거죠.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이미 뇌에 손상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증상 뇌경색이라는 건데요. 증상이 없다고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증상 뇌경색을 경험했던 분들은 나중에 큰 뇌경색이 찾아올 확률이 무려 4배나 높다고 해요.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가루 음식만 매일 꾸준히 드신다면 막히기 시작한 혈관도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거든요. 우리 뇌혈관은 정말 신비롭게도 막힌 곳이 생기면 새로운 우회 혈관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가루에는 바로 이 놀라운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증상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뇌경색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 뇌세포가 죽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혈관은 도대체 왜 막히는 걸까요? 혈액 속의 기름기와 찌꺼기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그것들이 혈관벽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달려와 그 상처를 고치려고 애쓰는데 이때 수리 과정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혈액 속에 기름기와 찌꺼기가 많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당장 뇌경색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쁜 식습관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혈액과 혈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생기는 것이 바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들이에요. 이런 병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뇌경색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단 하나라도 있으시거나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이 귀한 기회를 놓치면 언젠가 혈관이 막혀 쓰러지는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병원에서는 대부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이 이미 생긴 후에야 약을 처방하여 혈관 관리를 돕습니다. 하지만 사실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예방은 비용은 훨씬 덜 들면서도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중요한 방법은 잘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현대 의료 시스템은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파진 후에야 비로소 병원을 찾게 되죠. 하지만 이런 방식만으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고통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하루에 200명이 넘는 환자를 매일 진료하면서 예방보다는 이미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데만 몰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 의사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 찾아왔어요. 70대 중반이셨던 제 아버지는 평소 등산이 취미일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어머니께서 발견하여 골든타임 안에 응급시술을 받을 수 있었죠. 기적처럼 회복된 아버지는 정말 감사하게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또다시 뇌경색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 계실 때였습니다.
왼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3시간을 버티셨다고 해요. 결국 뒤늦게 병원에 도착하여 혈전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골든 타임은 지나간 후였습니다. 왼쪽 다리가 마비되어 결국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셨죠. 처음 쓰러지시고 회복되셨을 때 제가 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고치도록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다면 2번째 발병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매일 밤 괴로웠습니다.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면서도 믹스커피, 국수, 튀긴 음식을 즐겨 드셨거든요. 오래된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만 더 설득해 볼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네,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틈만 나면 뇌혈관 질환 예방법에 대한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환자분들께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굳게 결심했거든요. 매일 퇴근 후 국내외 논문을 찾아 읽고 예방의학 세미나를 다니며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얻은 결론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혈관은 나이가 든다고 자연스럽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 둘째,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바로 금식이다. 다시 말해, 음식을 통해 누구나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꾸준한 습관이 필요해요. 꾸준한 습관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어렵고 복잡하면 매일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가장 쉽고 간편하게 혈관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적용해 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3개월간 매일 음식을 드신 환자분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화혈색소가 0.5%p, 혈압이 10mmHg, 나쁜 콜레스테롤이 20mg/dl나 떨어졌습니다. 혈당, 혈압, 고지혈증이 모두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죠. 물론 약을 먹어도 이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보다 음식을 더 추천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근본적인 혈관 건강 자체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은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만 혈관이 건강해지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 습관을 바꾸지 않고 약만 먹으면 결국 약의 용량을 점점 늘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마치 지붕에서 물이 새는 집의 양동이로 물을 받아내기만 하면 지붕의 구멍은 점점 더 커질 테고 결국 더 많은 양동이가 필요해지는 것과 같아요. 근본적인 지붕 수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 양동이를 치울 수 없는 것처럼요. 게다가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가 잘 된 사람에게서 뇌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우회혈관이 더 잘 생긴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결국 뇌경색 예방의 핵심은 음식으로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을 꾸준히 관리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혈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진짜 비밀을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모두 매일 편하게 섭취하기 쉬운 가루 형태라는 점입니다. 이 가루들을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활용법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활용법은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방법이라 저희 가족은 모두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 가루들을 특정 조합으로 먹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퍼져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3가지 가루를 소개하기 전에 왜 가루 형태가 좋은 선택인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가루는 무엇보다 먹기 쉽고 우리 몸의 흡수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3가지 가루는 물, 두유,
스무디 등에 그냥 타서 마실 수 있어 복잡한 조리 과정 없이도 바로 섭취할 수 있어요. 시니어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 가루는 바로 이 꾸준함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귀찮아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음식이 약보다 더 강력합니다. 단, 꾸준해야 해요. 그리고 이 가루들이 바로 그 꾸준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찐 생강가루입니다. 찐 생강가루는 뇌경색을 예방하는데 매우 유용한 천연식품이에요. 생강은 예로부터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 식재료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동의보감 같은 옛 의서에도 찐 생강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냥 생강보다 찐 생강이 훨씬 더 뛰어난 효과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강을 찌는 과정에서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슈가올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이때 슈가올의 함량이 최대 10배까지도 많아지는데 이 슈가올이 진저롤보다 항산화 작용과 항염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특히 혈관벽에 생긴 미세한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쪄서 말리면 생강 특유의 맵고 자극적인 맛도 많이 부드러워져서 먹기가 훨씬 편해져요. 이걸 가루로 만들면 보관도 쉽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원물 상태로 먹는 것보다 몸에서 흡수가 더 잘 되니 슈가올 성분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한 연구에서는 슈가올이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 생강 특유의 성분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찐 생강가루를 집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생강의 흙과 껍질을 깨끗이 손질해 주세요. 작은 팁을 드리자면 생강을 20분 정도 물에 담갔다가 양파망에 넣고 문지르면 껍질이 아주 쉽게 벗겨집니다. 껍질을 손질한 생강은 얇게 편 썰어 김이 오르는 찜기에 면보를 깔고 약 20분간 충분히 쪄주세요. 쪄낸 생강은 물기를 뺀 뒤 건조시켜야 합니다. 식품 건조기나 오븐이 있다면 6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바싹 말리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아니면 햇볕이 좋은 날 신문지 위에 널어 완전히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말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강 조각이 완전히 딱딱해질 때까지 건조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잘 말린 생강을 믹서나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가루로 갈아주면 맛있는 찐 생강가루 완성입니다. 다 갈았으면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만 피해 보관하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어요. 혹시 실리카 건조제가 있다면 병 속에 함께 넣어두세요. 그럼 가루가 잘 뭉치지 않아 편리합니다. 만약 가루를 직접 만들 여유가 없는 분들은 분말 제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으니 구매해서 드셔도 괜찮아요. 다만 국내산 생강 100%인 것을 고르시고 찐 생강가루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구하기 어려워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편할 겁니다. 사실 세척하고 말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가격이 꽤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접 만들어 드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립니다. 가을이 생강 제철이거든요. 이때 생강 1kg 정도를 사서 가루로 만들면 약 200g 정도가 나옵니다. 매일 드셨을 때 100회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니 서너 개월은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한 번은 사서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김장할 때 생강을 많이 사서 가루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찐 생강가루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 1g에서 2g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은 티스푼으로 반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 사이 정도이죠. 하루에 4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안전하며 과하게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찐 생강차를 피하고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생강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아요. 드시는 방법은 3가지 가루를 모두 소개한 후 공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생강가루의 특별한 활용법은 향신료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생선이나 고기 요리에 약간 뿌리면 잡내를 없애고 풍미를 더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스푼이 쌓이면 혈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슈퍼푸드는 아로니아 가루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로니아는 일명 킹스베리, 즉 광의 열매라고 불리는 베리류 과일이에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블루베리에 무려 4~5배 이상 들어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과일이죠. 이 아로니아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면 쉽게 다양한 방식으로 드실 수 있고 영양소를 농축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로니아 가루가 뇌경색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핵심은 바로 혈관을 젊고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효과에 있어요. 아로니아의 대표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혈관 속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을 탄탄하게 만들고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한 연구에서는 아로니아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중년 성인에게서 혈압이 감소하고 염증 수치도 떨어졌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어요. 혈압과 염증은 뇌혈관 건강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는 곧 뇌경색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가루로 먹는 것을 추천드릴까요? 아로니아를 한 번이라도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떫은 맛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그냥 먹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일이죠. 혀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 정도로 탄닌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로니아를 냉동 건조하여 가루로 만들면 떫은 맛이 훨씬 줄어들고 단맛도 일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가루로 만든다고 해서 좋은 성분이 사라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가루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냉동 건조 기술로 영양 손실 없이 가루를 만드는 제품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집에서 만들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로니아 가루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신선한 아로니아 열매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89월경에 생 아로니아를 구할 수 있는데 없다면 냉동 아로니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열매를 깨끗이 세척해 주세요. 그 다음 핵심은 저온에서 천천히 완전히 말리기입니다. 생 아로니아를 오븐이나 식품 건조기에 4050도 정도의 낮은 온도로 수분을 쫙 뺄 때까지 말려주세요. 시간은 열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몇 시간으로는 부족하고 하루 이상 꾸준히 말려야 속까지 바싹 마릅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급하게 말리면 안토시아닌 같은 영양 성분이 일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온 건조를 권장해 드려요. 집에 식품 건조기가 없으시면 햇볕 좋은 곳에서 얇게 펴서 말리거나 오븐을 50도 정도로 설정해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몇 시간씩 여러 번 말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열매를 손으로 눌러봐서 바삭하게 부서질 정도로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 건조된 아로니아 열매를 믹서에 넣고 곱게 가루로 갈아주면 아로니아 가루가 완성됩니다. 직접 만들기 번거롭다면 시중의 동결 건조 아로니아 분말 제품들도 많으니 활용하셔도 좋아요. 아로니아 가루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한 큰 술 이내입니다. 그램수로 따지면 보통 3g에서 5g 정도인데 티스푼으로 2~3스푼 정도 되는 양이에요.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늘릴 수도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드시지는 마세요. 아로니아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드물게 어지럼증, 속쓰림, 구토, 복통 등의 위장 불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로니아는 칼륨이 많아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소 저혈압이신 분들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3가지 가루의 공통되는 활용법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로니아 가루와 특히 잘 어울리는 활용만 지금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잘 어울리고 간편한 방법은 요거트에 타서 드시는 거예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아로니아 가루를 한 작은술 넣고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추가해서 드시면 맛있는 항산화 간식이 됩니다. 혹시 떫은 맛이 많이 난다면 꿀을 약간 추가해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아로니아 가루와 소금을 1,
9 비율로 섞어 자로니아 소금을 만들어 보세요. 고기 구울 때 찍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영양도 맛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60대 후반 김순희님은 아로니아 가루를 매일 요거트에 타서 드신 지 3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이 안정된 효과를 보셨다고 해요.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로니아 가루로 정상화된 것이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매일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강황가루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주재료로 잘 알려져 있죠. 강황은 울금이라고도 하는데 예로부터 자연 항염제라고 불릴 만큼 염증 퇴치와 면역 강화에 탁월한 식물이에요.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인데 이 커큐민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이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항응고 효과가 있어서 혈전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강황이 뇌세포 손상을 줄이고 뇌신경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 이후 뇌 손상 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황을 가루로 섭취하는 이유는 활용도와 흡수율 때문이에요. 강황가루는 양념처럼 쓰기 좋고 체내 흡수도 더 잘 됩니다. 특히 강황의 커큐민이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20배까지 높아져요. 집에서도 충분히 강황 뿌리를 말려 가루로 만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품질 좋은 유기농 강황가루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활용하시기 편리합니다. 그래도 직접 만들어 드시고 싶다면 강황가루 제조법을 알려드릴게요. 강황 뿌리는 마트나 시장에서 생강처럼 생긴 울금 뿌리로 판매해요. 이걸 사오셔서 흙을 깨끗이 씻어낸 뒤 겉껍질을 제거하세요. 껍질은 칼이나 숟가락 뒷면으로 살살 긁으면 쉽게 벗겨집니다. 그 다음 강황 뿌리를 얇게 편 썰어 건조해주세요. 햇볕에 말리셔도 되고 건조기가 있으면 50도 정도의 저온으로 말리셔도 돼요. 보통 하루 정도 말리면 겉은 바싹 말라 보이지만 속까지 완전 건조되려면 더 걸릴 수 있어요. 완전히 건조되어 단단해진 강황 조각을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주면 아름다운 노란빛의 고운 강황가루가 완성됩니다. 집에서 만들 땐 약간 거칠 수 있지만 드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직접 가루로 만드는 것이 번거롭다면 시중에 파는 강황가루를 구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거니까요. 강황가루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5g 내외입니다. 하루 한 작은 술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충분하고요. 치료 목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도 2 작은 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과다 섭취 시에는 간혹 복통, 설사, 속쓰림 등의 소화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당량을 나누어 매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산부는 강황을 고농도로 섭취하면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임신 중에는 피하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석이 있는 분들도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므로 조심하셔야 하고요. 강황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강황가루를 드시는 쉬운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하게는 밥 지을 때 1스푼씩 넣으시는 거예요. 카레 향 비슷한 풍미가 나서 별미이고 밥만으로도 항염 효능을 챙길 수 있어요.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리브 오일을 1스푼 같이 넣으시는 거예요. 강황이 정말 좋은 음식인데 흡수율이 낮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후추나 식물성 기름이 흡수율을 높이니 꼭 곁들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강황가루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염 효과로 무릎이나 관절 통증이 사라진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70대 초반 최영란님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무릎이 늘 아팠는데 한 달간 매일 강황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신 뒤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6개월 뒤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고지혈증 약도 끊으셨다고 해요. 지금까지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까지 3가지 가루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음식들은 효과가 뛰어나지만 쉽게 섭취할 수 있어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조리 과정이 간단하고 부담 없이 매일 먹을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천하기 쉬운 3가지 섭취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따뜻한 물에 차로 타 먹기입니다. 생강가루, 강황가루 모두 따뜻한 물에 잘 녹으며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도 잘 돼요. 아침 식후에 따뜻한 물 1컵에 반 작은술에서 1작은술 정도씩 타 드시면 됩니다. 강황가루는 후추 1꼬집과 함께 넣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생강가루는 속이 예민한 분이라면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로니아 가루는 떫은 맛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땐 꿀이나 레몬즙 1스푼을 추가하시거나 얇게 썬 사과나 배 1조각을 띄워서 드시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든든하게 두유에 타 먹기입니다. 3가지 가루 모두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가 더 잘 돼요. 특히 강황은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잘 되니 두유처럼 약간의 지방이 포함된 음료와 잘 어울립니다. 두유 1컵에 가루를 1티스푼씩 넣어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고소한 맛과 함께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채소 스무디에 넣기입니다. 채소 스무디는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식이에요. 다만 일주일에 1번씩 채소를 쪄서 갈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보다는 조금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 스무디는 아주 강력한 항염,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건강을 챙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핵심은 해독 효과가 있는 십자화과 채소를 쪄서 갈아 드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30분만 투자해서 건강 효과까지 챙기실 분은 이 방법을 꼭 활용해 보세요. 브로콜리 1개, 양배추 4분의 1통을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가두고 깨끗이 세척해 주세요. 믹서기에 갈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찜기에 물이 끓어오르면 브로콜리는 2분, 양배추는 3분 정도 쪄주세요. 바로 찬물로 식혀서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여기에 아보카도 3개를 넣어주시고요. 레몬즙 90ml, 알룰로스나 올리고당 4큰술, 물 800ml를 넣고 갈아주세요. 그럼 7잔의 스무디가 완성돼요. 한 잔씩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고 매일 드셔보세요. 이때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 반 티스푼씩을 번갈아 가며 넣어 드시면 됩니다. 맛이 낯설어서 불편하시다면 소금 약간, 올리브 오일 약간을 뿌려서 드셔보세요.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단맛이 별로 없는 스무디가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채소 본연의 맛과 아보카도의 고소함에 푹 빠져 드실 겁니다. 중요한 건 매일 부담 없이 즐겁게 드시는 것입니다. 어렵게 먹으면 오래 못 가니까요. 3가지 가루 음식,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방법으로 오늘부터 혈관 건강 지켜보세요. 3가지 가루 음식을 꾸준히 드시려면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잊어버리거나 귀찮아서 건너뛰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 루틴에 넣어보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따뜻한 물 1잔 드시는 분 많으시죠? 그 물에 찐 생강가루나 강황가루, 아로니아 가루를 번갈아 가며 반 스푼씩 넣으면 됩니다. 아침마다 내 몸을 위한 1스푼이라고 생각하면 잊지 않고 더 잘 챙기게 될 거예요. 가족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챙기기 어려운 분들도 식구들과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들고 더 오랫동안 실천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 부부가 함께 실천하면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격려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에요. 냉장고 문 앞이나 식탁 위 또는 자주 사용하는 머그컵 옆에 가루통을 두면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생각나고 생각나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니까요.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뇌경색을 막고 약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꾸준함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가루 음식 도움이 되셨나요?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매일 단 한 숟가락씩 물이나 두유, 채소 스무디에 넣어서 드시기만 해도
내 몸의 혈관이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혈관 건강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부터 실천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루 한 스푼이 내 혈관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방의 힘입니다. 오늘부터 뭐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하루 한 스푼으로 혈관 관리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게는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든든한 응원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혈관 건강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